끝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6월 마지막 방송이겠네요. 반기가 지났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2월달 편성되면서 개편되면서 제가 단독 개인 방송으로 한 지가 벌써 몇 개월 지났네요. 이제는 뭐 처음에 한두 주는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목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이게 목도 이게 근육이 생기나 봐요. 이게 방송하다 보면 1, 2주 정도에 너무 아파가지고 한 달 내내 그 스테로이드제 처방받아서 계속 먹으면서 방송했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지금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 방송 끝마치고 평일날 또 K본부 방송까지 바로 가잖아요. 라이브로. 그렇게 할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이 좀 어려우시겠죠. 뭐 저도 어렵습니다. 20년 넘게 주식시장 와 있지만 주식은 항상 새로워요. 그리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유행에 민감해야 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고요. 어려우시더라도 적응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또 나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존 도우님, 오늘 패션 컨셉은 젤렌스키인가요? 젤렌스키가 이 옷을 입나요? 회색 뭐 이렇게 입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뭐 예전에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었다 볼 수 있는데, 어멈님, 젤렌스키 너무해요. 쿠쿠쿠님, 내복 입은 줄,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 네, 오미아님, 부장님 대단하셔요. 항상 감사합니다. 도라님 감사하고요. 뭐 이 회색 티셔츠를 입으면 뭐 젤렌스키 말고도 또 있잖아요. 뭐 마크 저커버그도 회색 티셔츠만 입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이제 검은색 가죽 자켓만 입잖아요. 항상 개인 트레이딩 마크처럼 이렇게 입는데 왜 한 개만 이렇게 고집해서 입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패션에 신경 쓸 시간도 아깝다는 거죠. 다른 데 집중하기 위해서 옷 입는 것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말만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저가 뭐 같은 옷만 계속 매일 입고 방송하기는 저는 좀 그렇진 못해가지고 그래서 큰 사람이 못 됐나 그렇게 유명한 큰 사람이 못 됐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더워요. 시장이 덥고요. 또 오늘 뭐 6월 마지막 날에 그래도 그렇게 아주 썩 나쁘지만 않은 뭐 그런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마지막에는 좀 눈치 보기를 했지만 장막판에 그래도 주가지수 선물을 땡기면서 시장이 그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8.6포인트 오늘 갭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출발을 보였고요. 기관은 코스피 200 매수 그리고 선물 매도 출발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와 화장품 섹터가 좀 쉬어가는 가운데 해운과 수산, 정유화학, 보험과 2차전지, 유리기판, 종합물류와 엔터, 우주항공, 리튬 등 강세 출발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성 부재한 가운데 대형주가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금융과 음식료, 에너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0시부터 미국 대선 관련된 토론이 진행됐죠. 그래서 장중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는 오전에 분석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외국인 현선물 매도 방향성이 부재했고 오늘도 PCE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엔비디아 차익 실현 영향에 국내 반도체 업종은 약간의 약보합세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신고가 경신하던 자동차도 소폭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PBR주는 전일 기재부가 밸류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상속세 완화,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면적 우려에 상승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조금은 뭐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직은 식지 않은 모습이고요. WTI도 $80 재상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는 오늘 SFI, 그러니까 중국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발표되는데 좀 더 올라갔을 거로 기대를 하면서 상승 추세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해상 운임 관련된 실적 호조 기대감이 꾸준히 반영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차익 실현에 대형주가 부진했는데요. 실적 기대감과 저가 매수의
지속되면서 중용주는 오늘 대형주 대비로서는 중용주들이 약진을 했고요. K컬처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에 수출입 동향 발표를 앞두고 화장품 업종은 주가가 조금 주춤했던 가운데 게임과 엔터, 미디어 업종이 그래도 모처럼 강세를 보였고 소프트웨어도 전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강세 연동되면서 약진을 보였습니다. 종목 가운데 숲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기대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 외에도 인텍플러스가 글로벌 파운드리사 검사 장비 퀄 통과 이슈가 있으면서 반도체 장비 일부 좋았고요. 엔터주는 주가 바닥 이식과 2분기 실적 호전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관망세의 주수 뚜렷한 움직임은 부재했지만 오늘 미국 대선 토론 내용에 대한 업종별 등락이 장중 진행됐습니다. PC 물가 확인도 필요했고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결국 원엔 환율도 860원 정도까지 왔는데요. 엔화 약세 지속에 따른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 상승 우려도 반영이 됐는데 강달러 수혜인 미국향 수출주 중심으로 역시 업종은 슬림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가 좀 과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는 운수 창고나 증권, 음식료품 강세였고 반면 운수 장비는 약세였고요. 증권 및 보험업종 순환매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메리츠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동양생명 등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주가 강세였습니다. 해운주는 해상운임 상승 지속되면서 강세였고 오늘 대한해운, HMM, 흥하해운 이런 등 상하이 컨텐츠 운임지수 발표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강세 보였고요. 엔터주는 저점 매수 유입의 강세였고 SM, JYP 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락문화, 방송서비스 강세였고 반면 제약과 섬유, 의류 쪽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양말님, 박 부장님은 여의도에서 제일 큰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가족이 아니면 이 정도까지 해줄 수가 없는데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숨겨진 남동생 동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말님 맨날 이제 저보고 우리 형이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김경비님, I see you.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TV 대선 토론이 있었죠.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 섹터별로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다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시장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이 사진을 좀 띄워드리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 배팅이죠, 배팅. 자, 위쪽 보시면은 트럼프 쪽의 배팅이 막 급증하고 있죠. 바이든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대선 토론은 일단 트럼프 승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듬거렸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잘 넘어갔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승기를 일단 1차 TV 토론에서는 조금 잡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누가 24년 쪽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데모크라틱 프레지던털 노미네이션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자, 펀드레이징 이게 이제 노란색 실선과 검은색 실선이 이게 뭐냐면 대선 모금이에요, 모금. 예, 보시면은 검은색이 바이든, 노란색이 트럼프입니다. 자, 그러면 3, 4월 넘어가면서 3월 중순 이후부터 트럼프 쪽으로 배팅하는 펀드레이징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죠. 역시 바이든을 누르고 지금은 트럼프 쪽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시장에서 대통령을 누가 좀 더 가능성 있게 보느냐에 대한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쁜이 부동산님 말씀대로 둘 다 너무 늙었죠. 이런 조금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그렇긴 하더라도 그쪽도 그런 환경에서 결국 누구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뽑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느낌은 1차적으로는 트럼프 쪽이 좀 더 1차적으로 방점을 좀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미국 대선 토론 반응에 대해서 리턴 배치 전초전이었던 1차 TV 토론을 마쳤는데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세한 분위기고요. 결국은 토론 직후에 트럼프는 61%, 바이든은 30% 정도 배팅이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 후보 경선에서도 바이든이 승리할 확률이 2시간 만에 24%나 민주당 내에서도 하락을 했고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한투증권에서 대선 토론 후기에 스팟 코멘트를 냈는데요. 결국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압력 확대에도 미국 정부 지출에 대한 방향성들이 논의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 경기 침체 부담도 완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정책 기대감 반영이 또 생기면서 미국의 주요 선물 지수가 오전에 상승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을 앞두고 심화된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TV 토론회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세제 부담을 제한할 수 있는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이 높게 평가된 점도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봤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다소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나 컨센서스가 발표되고 가파른 상승보다 보합권 등락이 반복되는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보고는 있지만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은 하반기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역시 이번 대선의 대표 수혜 업종은 인프라 섹터와 산업재 섹터로 친환경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헬스케어 정책에 대해서도 양당 모두 기존 대비 우호적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함께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프라, 그다음에 산업재, 그다음에 친환경, 헬스케어 이렇게 우호적인 섹터로 일단 뽑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환율입니다. 예, 그래서 엔화죠. 일본 엔화. 이 보면 일본 엔화가 달러당 161엔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1986년 1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재무부가 또 최고 통화 책임자를 또 바꾸었고요. 재무부 차관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엔화 방어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향배가 중요하고요. 엔화가 이렇게 계속 약세로 가면 달러 강세 기조가 안 꺾이기 때문에 또 유럽도 지금은 프랑스 쪽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선거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여전히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국내 수급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엔화 이걸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현대차증권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수출, 그러니까 현대차증권에서 수출 모멘텀을 보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7월에 어떤 쪽의 모멘텀이 수출이 좋을 것인가를 보면 오른쪽 상단 보세요.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선박, 뭐 컴퓨터 이쪽으로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하반기 국내 수출은 기저효과 소멸로 상승 동력이 약간 약화될 것으로 현대증권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주 내에서도 여전히 동력이 살아있는 섹터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 비중, 수출 증가 속도 변화를 통해서 가늠해 보면은 선박, 바이오 헬스, 디스플레이 쪽에 수출 품목 대비 우위에 있다라고 확인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보자는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좀 안 좋은 것은 뭐 철강 제품이 여전히 좀 안 좋네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반 기계라든지 이쪽도 조금 처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5월 달에 PC 가격 관련된 인덱스 포캐스트입니다. 추정치인데요. 메디안, 그러니까 이제 평균치 관련된 포캐스트를 본다면은 헤드라인 쪽은 전 월비 0.01% 그리고 전 연도 YY 기준으로 봐서는 2.6% 보는 것 같고 코어 쪽은 전월비 0.13 그리고 YY는 2.6%로 보는 것 같습니다. Previous months 그러니까 지난주 4월 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헤드라인 쪽 전월비로도 헤드라인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YY로도 헤드라인 좀 빠지네요. 그리고 코어 같은 경우도 전월비 빠지고 있고 전년비로도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치를 넣고 본다면 뭐 각각의 IB 쪽이 추정하는 것들이 4월보다 5월이 조금 안정화되는 것으로 일단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PC 물가 관련된 지표가 나오면 오늘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실제 발표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추정치는 좀 안정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안정화되면서 7월 첫 번째 주에 좀 스타트를 좀 산뜻하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레이더 K님, 3프로 중에 가장 밀도 있고 유익한 방송 시간, 박근영의 데일리인데, 이렇게 딱 찍어서 이야기하시니까 완전 정리가 한 번에 확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산뜻하게 첫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엔터주 오늘 좀 좋았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엔터주 오늘 오랜만에 좋았어요. 그래서 워낙 중복된 섹터들이 최근에 많이 이야기됐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이 안 됐고 오늘 올라왔던 섹터 앞쪽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음반 엔터주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엔터 4사의 모두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언급을 했는데, 역시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멤버들의 전역이 이제 시작됐죠. 그리고 활동 재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위버스의 수익화 모멘텀도 여전히 있다고 봤고, SM 같은 경우는 3분기 공연 기대감이 모멘텀이 굉장히 높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회사 적자 축소가 기대된다 언급을 하고 있고,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키즈 활동이 하반기에 몰리면서 하반기 이익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상반기 대비 이 JYP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2배 이상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평가까지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2분기 예상 엔터 4사의 음반 판매량은 1655만 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정도 감소를 하는 거 보이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63%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지난 하반기 시작된 음반 판매 감소가 좀 이어졌는데, 하이브는 세븐틴, TXT, 뉴진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라이즈와 에스파 등의 주요 라인업의 음반 판매로 아마 전분기 대비로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2분기 엔터 4사 공영 추적 모객 수는 21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전분기 대비로서는 27% 증가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엔터 4사의 합산 분기 음반 판매량 추이입니다. 이게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1분기가 많이 안 좋았죠, 역시. 그리고 2분기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물론 22년, 23년을 보면 23년 1분기가 워낙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보시면 엔터 4사의 기업별 분기 음반 판매량인데 역시 1분기 대비 2분기가 이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아래로 내려주세요. 엔터 4사의 합산 공연 모객 수입니다. 보시면 역시 2분기가 이제 서서히 지난 4분기부터 이제 회복되는 국면으로 보이는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기업별 공연 모객 수를 보더라도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객수 보면 하이브가 많이 치솟네요. 하이브가 많이 치솟고 JYP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 업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25% 하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죠, 사실은.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횡보를 한 뒤에 역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지금 PER이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올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그 엔터 4사의 분기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보시면 1분기가 엄청 안 좋았죠. 2분기는 확실히 회복이 되는 게 많이 튀어오릅니다. 역시 제일 많이 오른 게 하이브 쪽이 확장성이 엄청 높아지네요. 하이브의 확장성이 2분기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1분기 대비 2분기는 약간 하이브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옅은 게 SM 쪽이 좀 많이 좋아집니까? 예, 그리고 YG는 조금 아쉽고요. JYP도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이브가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엔터 4사의 12개월 포워드 PER 추이인데 역시 밸류에이션이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역대급 밸류에이션 밴드를 본다 하더라도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한 1년 반 동안 이 밴드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 한한령 해제 일부 이제 인디밴드의 중국 공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들이 튀어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엔터 업종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긍정적인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인디밴드의 중국 공연이 또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엔터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과거 대비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고 각 기업별로 밴드 하단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서 아마 긍정적인 모멘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하이브나 JYP, SM의 수급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검은색 실선이 외국인, 그리고 푸른색 선이 이제 기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회색처럼 보이는 실선이 개인인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꽤 많이 샀죠. 최근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하이브가 검은색 실선이 꽤 많이 샀고요. JYP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그냥 횡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은 약간 SM을 조금 사들인 것 같고, JYP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별로 안 좋았네요. 개인들만 많이 JYP를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적인 차이는 또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이스미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워요. 이게 어쨌든 뭐 하기로 됐는데 또 갑자기 또 취소됐다는 이야기도 좀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세이스미 음악도 들어봤어요. 그 세이스미 제가 사실은 그룹을 잘 몰랐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음악을 들어보니까 인디밴드로서 아주 매력
있더라고요. 실제로 또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도 주가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디밴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소규모 밴드들도 또 우리가 응원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되면 좋죠. 예, 우리나라 컨텐츠가 또 해외로 나간다는 것도 중요한 이슈니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K푸드 열풍 지속 속에 오늘 음식료와 일부 수산주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자, 해외 시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뭐 냉동 김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바나나 우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메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불닭볶음면 뭐 다 이야기되고 있죠. 그 가운데 K 만두도 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방송과 SNS에서 지금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만두가 뭐 역시 만두는 예전부터 아주 뭐 많이 인기가 있었죠. 특히 CJ 제일제당이 비비고 찐 만두가 미국 지상파 ABC 채널에 토크쇼,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쪽에서 소개를 됐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미국의 SNS도 인기를 끌면서 지상파까지 등장하면서 이 대중적인 제품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비비고 같은 경우는 미국의 B2C 만두 시장에서 42%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1위를 역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안타 증권에서는 풀무원을 통해서 역시 올해 하반기에 미국과 일본, 중국의 해외 법인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는 리포트가 또 나왔고요. 미국에서 두부라든지 아시안 푸드 매출 성장, 뭐 원가 절감 통해서 실적이 향상되면서 또 일본은 두부바 매출 비중 확대, 주력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흑자전에 예상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풀무원 리포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리면, 네. 글로벌 제품 라인업 확대되고 있는데 풀무원 제품이 이제 이렇게 제품업 라인군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두부면, 숯불 불고기, 뭐 식물성 불고기, 주먹밥, 뭐 두부밥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볶음 메뉴, 짜장, 잡채, 뭐 국물도 있죠. 냉면, 우동, 핫도그, 호떡, 떡볶이. 핫도그도 좀 미국에서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예, 만두.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지금 제품 관련된 풀무원 라인업들이 이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신규 라인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김입니다. 김. 김 쪽 보시면 김 수출 금액 추이도 23년 1월부터 5월과 그리고 24년 1월부터 5월 사이인데요. 21.3%나 수출 금액이 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월별 김, 맛김 물가 상승률 추인데요. 약간 짙은 위쪽에 짙은 푸른색은 지금 김입니다. 수산물 김이고요. 아래쪽은 맛김 가공식품인데 야, 수산물 김은 이게 굉장히 건강에 좋은 웰빙 음식이라고 하면서 김이 또 굉장히 해외 쪽에서 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고 아래쪽에 맛김도 가공식품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지금 충청남도 그 김태흠 지사가 제10회 충청남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 개막식에서 결국은 최근에 당진 성문에 2,300억을 투입해서 전국 최초 최첨단 수산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스마트 양식으로 빠르게 변환하는 곳에 상당히 큰 금액의 스마트 양식단지를 지어서 일단 육성하겠다 이런 대규모 투자도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일부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풀무원이나 동원 F&B, 뭐 사조 대림, 사조 시푸드, 한성기업 등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풀무원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예, 과거에 풀무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적도 있어서 아이베크 투자증권의 PF가 풀무원의 대주주였던 적도 있습니다. PF가 투자해서 풀무원 쪽의 대주주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이죠. 그런 적도 있었는데 회복을 해서 이제 성장 국면으로 잘 성장을 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오늘 오랜만에 주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유리기판은 사실 25년, 26년 넘어가면 실제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여전히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반도체 칩 성능의 고도화가 지속되면서 이를 대체할 대안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리기판은 반도체 전 공정에 집중된 부하를 줄이면서 역시 기판 자체의 역학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표면이 매우 매끄럽기 때문에
회로 패턴 형성이라든지 레이어 쌓기에 보다 유리하고 MLCC와 같은 이 수동 소자를 유리 내에 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표면에 더 많은 회로 집적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이 유리기판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계속 점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한 1, 2년 사이에 아마 전반적으로 양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유리기판이 가능성을 보이면서 베어글라스를 받아 1년의 제조 공정을 거치는 기판 사업은 역시 SKC,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SKC, 뭐 오늘 좀 올랐나요? SKC 상당히 좀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비덴이라든지 다이 니폰 프린팅, DNP라는 회사인데 이쪽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꼽히고 있고요.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나 오스트리아의 ATNS 이쪽도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TGV 공정을 위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는 필옵틱스가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캠트로닉스가 독일의 LPFK와 손잡고 TGV 그다음에 식각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리 도금용 감광액이라든지 유리 코팅제를 개발하는 YC캠 그리고 검사 장비 부분 기가비스나 HP 테크놀로지 등도 관련주로서 언급이 되고 있죠. 이런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용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모아타님. 맞습니다. 근데 25년 말 26년 정도에 아마 상용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이의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또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해운과 종합물류주가 오늘도 좋았죠. 지난주부터 지금 해운주 같은 경우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운 종합물류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최근에 가자지구 전쟁의 여파로 수에즈 운하의 통행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파나마 운하에서도 가뭄 제가 한번 지난 방송 때 가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강수량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통과 선박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파나마 운하에도 이렇게 해운 운임이 급등세가 기록 중에 있고요. 중국발 컨테이너 수요 급증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중국의 공산품을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발 초저가 제품들이 해외 쪽으로 막 밀어내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관련된 이슈들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또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21일 기준 SCFI가 3,475.60으로 11주째 상승세를 보인 적이 있고요. 그래서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흥항해운, 동남 등의 해운과 종합물류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BDI 운임지수거든. BDI 운임지수. 이게 보시면 2000선을 회복했고요. 27일 기준 3.41% 상승한 2031포인트로 5월 16일 이후에 첫 2000선이 또 BDI 지수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FI도 마찬가지고 BDI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이 이 운송 쪽의 벌크선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공급 감소 트렌드를 또 주목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올해 1분기 중국 조선소 선종별 수주 비중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벌크선이 38% 정도 선종별 수주를 했는데 오른쪽 보시면 23년 중국의 조선소의 선종별 수주 비중인데 벌크선이 그때 당시에는 44%였거든요. 근데 왼쪽을 보시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서 중국 조선소 선종별 수주가 벌크선이 38%로 약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벌크선 수주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감소하고 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크선 수주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연도별 벌크선 인도량 추이 및 전망인데요. 오더북입니다. 왼쪽 보시면 오더북의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인도 선봉량이 이제 막대 그래프고요. 실선이 녹색 실선이 YY 증감률인데 24년 접어들면서 거의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25년, 26년 가면 연도별 벌크선 인도량 추이가 전망치가 오더북이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연도별 벌크선 인도량 선형별 분류인데요. 이걸 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벌크선의 오더북 점검을 한다면 공급 증가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죠. 마이너스 전환까지도 성장률이 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아까 BDI가 제가 2,000선을 넘었다 말씀드렸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급 증가 제한적이고 당분간 BDI의 상방과 하방 압력도 뭐 크지 않은 상황인데, 따라서 펜오션의 실적이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향후에 중국 부동산 가격이 하방을 다지고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조금 접어든다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펜오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 이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SGFI가 나오는데 이게 아침에 11시 정도 기준으로 SGFI 유럽선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게 약 4% 상승 출발 보이고 있죠. 지금 이게 SGFI 관련된 유럽선 최근의 추이입니다. 추이 보시면은 역시 오늘 아침에 4% 상승 출발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밀어내기 수출이 여전히 겹치게 되면 SGFI는 좀 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하나증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서 오늘 해운주들이 오늘 이런 지표들이 11시쯤에 나오면서 역시 장중에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기재부 쪽에서 이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배당기업 세부담 완화 추진 소식에 저 PBR주가 오랜만에 금융주 중심으로 주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전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한 배당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국내 배당을 촉진하면서 저조한 밸류업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지면서 역시 저 PBR 관련된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겁니다.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면서 배당을 늘린 상장사 주주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서 최대 20%포인트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5에서 35% 별도의 세율 구간을 만들어서 세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개하면서 배당을 확대한 상장사는 배당 증가분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이 같은 계획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아서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풀겠다, 이렇게 구상을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이어지면서,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는 경우,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이 가운데 구독자들 가운데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 넘는 분 몇 명 계십니까? 예, 조금 모르겠어요. 이 현실성에 대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네, 그것도 좀 현실성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개인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뭐 그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이슈로 얘기되면서 일단 저 PBR주들이 오늘 뭐 일부 금융주들,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일부 조금 올라왔고요. 지수사들도 일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섹터인데요. 여섯 번째는 오늘 OLED 관련 이야기입니다. OLED는 지금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아요. 역시 소재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대화면의 OLED 시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히 그 중심에 애플이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올해 OLED 패널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헤드라인 좀 띄워주십시오. DSCC 쪽에 관련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밑에 영어로 쭉 나와 있죠. OLED 레비뉴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니까 한 번에 눈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 DSCC에 따르면은 올해 OLED 패널 매출은 약 440억 달러, 61조 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고, OLED 태블릿과 모니터 시장의 급성장이 전체 시장 매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니까 태블릿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아이패드나 그러니까 애플 쪽이 역시 집중되겠죠. 자, 이런 것들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AMOLED, 아몰레드 관련된 패널, 레비뉴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연 단위로 성장률을 그린 것인데 2020년부터 24년까지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될 것인데 22년에 좀 상당히 좀 성장을 못했죠. 그리고 23년도 주춤을 했습니다. 역성장을 보였죠. 23년도에. 근데 24년도부터 이렇게 성장률이 12%대로 올라온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아나는 거예요. OLED 쪽이. 그래서 특히
OLED 태블릿 시장은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로 인해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32%나 급증할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OLED 모니터 시장 역시 판매량이 지금 80% 정도 늘어나면서 매출이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면적이기 때문에 역시 소재 부분들이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편 OLED 스마트폰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플렉시블 OLED와 폴더블 OLED 시장 매출 증가율은 각각 13%와 26%로 전체 시장 대비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시 플렉시블과 폴더블 쪽이 역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면적화로 넘어가고 폴더블 쪽 시장이 늘어날 수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뭐 주성엔지, 뭐 LG 디스플레이, V1텍, KPS, TSE, P&A, H테크, 덕산 에로닉스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섹터는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역시 오늘 약간의 폴더블 폼 관련된 부품주를 포함해서 역시 디스플레이 OLED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구조적인 회복 전망에 따라서 IT 부품주들이 좀 움직였다 볼 수도 있는데요. 자, NH투자증권에서 최근 중국 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와 달리 2024년 5월 판매는 전년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평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5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9,430만 대, 이게 전년비 7.8% 증가했고요. 전월로도 1% 증가한 수치인데 4개월 연속 전년비 증가세가 시현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중국과 유럽의 판매 개선이 주된 원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 그리고 25년 내년에도 온디바이스 AI 힘입어서 판매 회복세가 아마 폰 회복세가 굉장히 증가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를 만약에 내놓는다면 여기에 대한 판매 증가세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2천만 대로 약 전년비 5.1%의 2천만 대 판매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달성했고요. 갤럭시 S24도 전작보다 8.2% 판매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애플은 가격 인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전년비 판매 증가세가 전환됐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 보시면 주요 스마트폰 업체별 글로벌 점유율 추인데요. 야, 이게 보면은 애플이 이제 23년 중반 이후에 1위를 차지하다가 최근에 짙은 파란색 위쪽에 보시면은 삼성이 이렇게 어쨌든 탈환을 했습니다. 삼성이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애플이 좀 처지고 있죠. 중국 시장에서 좀 조전을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애플이 2위 정도이고 아래 보시면은 샤오미가 올라와 있죠. 그리고 밑에 오포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비보 이쪽도 다 올라오죠. 화웨이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화웨이 같은 아너도 좀 빠져 있는데 아무튼 뭐 삼성이 일단 작년 연말부터 해서 애플이 좀 처지면서 삼성이 다시 한번 1위 쪽으로 올라왔다. 글로벌 점유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중국 스마트폰 우려는 과도하고 스마트폰 수요의 구조적인 회복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 리포팅을 했고 결국은 단기적인 판매 동향보다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AI 기능을 적용한 신모델 출시로 스마트폰 수요가 오히려 구조적인 회복 가능성으로 넘어간다고 주목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서진 시스템, 하이소닉, 세경 하이테크, 이렌텍, 시노펙스, 프로텍, 하이비전 시스템, KH 바텍, 그러니까 폴더블도 좋았고요. IT 부품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전기전자 스마트폰 관련해서 AI로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스마트폰 수요 개선은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확실하다, 명분이 확실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주요 벤더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된다. 두 번째 수요 회복 구간에 진입하는데 올해 1분기 출하량은 전년비 10% 증가하는 것을 기록했고요. 섹터 추정치 상향과 성장 사이클 가속화 구간은 역시 25년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별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재고 소진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출하량에서 판매량을 뺀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재고 조정 마무리 국면이 23년도에 일어났다고 본 것 같아요.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재고 조정 마무리 국면이 23년도에 일어났고 24년 접어들면서 AI 시장 개화에 따른
출하량 확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수요가 증가되는 걸로 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올해 스마트폰 섹터 AI 시대 주연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요. 역시 분기 재고는 약 1000만 대에서 1500만 수준 추정이 되고 있는데 AI 기능과 스펙이 상향되면서 출하량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신제품 같은 경우는 GPU, NPU 등의 성능 강화가 또 주목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월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과 판매량 추이 전망인데요. 코로나를 제외하고 나면 23년 상반기에 가장 낮은 수준의 출하량과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23년 4분기부터 출하량이 반등 시작했습니다. 이때 전년비 7%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하반기 AI 탑재 폴더블 신제품 그리고 신규 플래그십 모델 출시에 따른 출하 판매 확대 구간으로 지금 접어든다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특히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신제품 출시 구간이 폴더블에 주목을 한다는 건데요. 올해 폴더블 출하량은 2620만 대로 전년비 70% 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구매자의 폼팩터 변화, 니즈 확대에 따라 폴더블 성장 가속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창에서 좀 무겁지만 폴더블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벤더별 AI 기능이 차별화 전략이 된다. 시장 내 점유율 확보로 연결된다. 인데요. 아직까지는 AI 기능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보기에는 번역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서클 투 서치 그러니까 역시 구글 쪽에 관련된 기능이 있긴 했지만 과거에는 구글링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뭐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옷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사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펜을 들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싹 치면은 그게 구글링 관련된 이게 이어지면서 바로 이 동그라미 친 상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제품 정보라든지 어디서 판매하는지 또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쫙 뜨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클 투 서치인데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기능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 조금 제한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기능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AI 폰 온 디바이스 AI 쪽에 상당히 좀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요 반응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도 그게 하반기 이후에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요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국내 밸류체인 실적 회복과 내년 성장 스토리에 주목을 한다면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국내 밸류체인 가운데에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보자는 거고 특히 LG이노텍이 최근에 굉장히 좀 1분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실적 업데이트가 되면서 상당히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서 LG이노텍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폴더블 시장 성장 뭐 가속화로 힌지 등에 관련된 뭐 KH바텍 등등과 포함된 이렇게 폴더블 폰 관련된 부품주들 오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폴더블 시장 요겁니다. 폴더블 시장 주요 벤더별 출하량 추이인데 역시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가 뭐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아래쪽 보시면은 역시 뭐 오포나 뭐 샤오미도 마찬가지고요. 아노도 있고 하웨이도 있죠. 이렇게 폴더블 중국 업체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지역별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역시 이제 아태 지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뭐 이쪽인데 역시 뭐 아태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겠죠. 이쪽이 출하량이 전년비 89%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북미 쪽도 형성될 수 있는데 뭐 이쪽은 글쎄요. 북미 쪽의 역선이 뭐 애플 쪽이 만약에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폴더블 관련된 부품들도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같이 보였습니다. 자, 시간이 5시 55분까지 넘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5시 55분에 마무리하고 제가 K본부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일단 방송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시간 이후에 이어질 이 방송이 약간 좀 늦으신다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시 10분 정도까지 오늘 방송을 조금 더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좀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또 재미있어 하는 분도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재밌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라고 또 말씀 주시는 분들 많고요. 근데 역시 이제 혼자 하는 방송은 좀 제한 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재밌게 한다고 해도 여기서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 바에는 그 재미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혼자 계속 1시간 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 유튜브도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이게 호들갑 떨 수도 없고 제가 이거 제 방송 채널이면 얼마나 재밌게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유튜브 방송 개인 채널을 한다 그러면 진짜 재밌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노래도 부르고 별짓을 다 할 것 같은데
이건 제 채널은 아니고 플랫폼이 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주변에서 개인 채널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만들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들면 많이 보러 들어오실 건가요? 네. 많이 보러 들어오실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쁜이 부동산님, 오빠 신청곡? 라라님, 부장님 좋아요. 신청곡까지. 마음 가는 대로님,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쿠쿠쿠님, 영춘권을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제가 좀 예전에 제가 태권도 공인 3단까지는 했었어요. 그래서 대회까지 출연 제가 나갔고, 이야기들이 많이 했는데요. 대회 나가서 제가 입상도 했습니다. 태권도, 그래서 제가 좀 생각보다 좀, 운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좀 이렇게 굉장히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삼프로TV가 이제 뭐 경제 콘서트나 실제 오프라인 콘서트나 이런 걸 만약에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한번 했었죠. 전국 투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충청권, 대구권, 광주권 이렇게 부산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대구하고 광주를 가서 라이브 콘서트에서 이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한번 납니다. 그런 기회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뭉치 아빵이님, 박부장 귀한 줄 알아라 인간들아. 백설공주님, 노래 부르고 춤추면 손님 다 떨어질 거다. 네, 하여튼 여러 부분에서 여러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제가 오버 안 할 겁니다. 오버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락에 일부 관련주들이 일부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시간에서 어제 빠졌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고요. 본장에서 이렇게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빠진 이유는 제가 어제 아주 자세하게 마이크론과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르다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증권사들의 뭐 코멘트들을 어제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 다 드렸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을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오늘은 뭐 조금은 그 종목들이 좀 빠진 종목도 있었지만 의외로 오늘 소부장들이 꽤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생산량을 적극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게 왜냐면은 커머디티 레거시 제품이 지금 쇼티지가 날 거라 이야기 계속 나오죠. 하반기 이후부터는. 근데 하반기 이후부터는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 자, 그러면 쇼티지가 나오고 공급이 안 되면 이 커머디티 제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내년부터 수요에 대응을 위해서 선제적인 장비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보통 이러한 전공정단의 장비들이 움직임은 이미 충분히 장비 투자가 관련 발주가 있을 때보다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주가는 선행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업계 관계자가 이번 달부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내에서 D램과 낸드 모두 최대 생산 기조로 가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이 된다고 해요. 뭐 미확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의가 있다라고 시장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메모리 가격 변동세와 무관하게 우선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이야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실제 삼성전자는 이달 중순에 메모리 생산 라인에 정지 로스를 다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정단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좀 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인텍플러스,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머티리얼즈, 유니셈, TCK, 한솔케미칼, 이수페타시스, 테크윈,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서진시스템, 오키스전자, 레이크머티리얼즈, TCK, 윈팩 이런 등등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반도체 제조업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쉬었지만 소부장들은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더군다나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트렌드 폴스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 D램 관련해서 프로덕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프라이스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분기 접어들면 자, 2분기에
DDR4와 DDR5 관련된 여러 가지 PC DRAM이라든지 서버 DRAM 쪽에 상승폭이 뭐 최대 20%가 올라가는데 오른쪽 보시면 3분기에도 8%대, 10%대 막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쇼티지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HBM이 높은 마진율을 가져가는데 이제는 레거시 제품도 쇼티지가 나오면서 거의 HBM에 준하는 이익률이 이제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HBM에서 지금 뒤쳐져 있는데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삼성전자 이익률이 처지는데 하반기 이후 내년 정도에는 일반 제품도 D램 쪽의 가격이 워낙 올라가 보니까 HBM에 준하는 이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 좀 못하는 가정을 보더라 하더라도 다른 D램에서 이 레거시 제품에서 HBM에 준하는 OPM을 마진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가 못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 이후부터는 특히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이후 수익률이 제일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기회가 여전히 많다,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하이닉스도 좋을 거고 마이크론도 좋을 수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가 거의 못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에는 이미 하반기 이후부터는 아웃퍼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NH투자증권에서 하반기 온디바이스 AI 제품 출시와 일반 서버 회복 때문에 수요 개선 그리고 HBM 비중 증가에 따른 공급 감소 등의 메모리 업황의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거로 보면서 역시 NH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동트기 전 새벽이다 해서 반도체 장비 부품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겁니다. 24년 디램 공급 과잉률 전망과 낸드 공급 과잉률 전망을 보면 역시 24년도 넘어가면서 뭐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쇼티지라는 겁니다. 수요 대비해서 수요가 폭발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공급이 너무 마이너스권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 대비를 하게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전공정 장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 NH투자증권 이야기했고 여기에 따라서 전공정 장비에서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HBSP, 파크 시스템 이렇게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투자 확대 시기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왼쪽은 원익 IPS, 오른쪽은 주성 엔지니어링. 투자 확대 시기에, 전공정단의 투자 확대 시기에 주가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24년에는 서버와 함께 온 디바이스로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시장 성장이 가속화될 거로 본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팹리스나 신제품 출시나 고성능 반도체 비중 증가에 따른 테스트 부품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ISC나 리노 공업을 같이 보자는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입니다. 그 다음 이슈는 역시 국제 유가 상승 영향 등의 정유와 그 다음에 LPG 도시가스 관련된 주도 들썩였는데요. WTI가 지금 $80 넘어섰죠. 8월 인더분 가격이 81.7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WTI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저녁에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군 기지를 향해서 약 40발의 로켓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 진짜 이거 하늘에서 막 로켓 날라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엄청 진짜 두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연평도 포격 때 뭐 라이브로 이렇게 보면서 그때 엄청 두려움을 좀 느꼈거든요. 근데 실제 이 이스라엘 쪽에 이쪽 관련해서 제가 가보진 못했는데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늘에서 막 40발 막 미사일 날라오면 어떤 기분일까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쪽에 레바논 쪽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자지구나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은 하마스 쪽도 마찬가지고요. 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래서 이제 해오는 힘도 계속 좋은 거고요.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원유 가격도 약간 빠지지 않고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발사된 로켓 가운데 다수는 아이언돔 방공망에 의해서 요격이 됐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이날 가자지구 중부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재개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만만하지 않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시즌으로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되는데 근데 이건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화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E15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원유에다가 이렇게 첨가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좀 유가를 이렇게 낮추려는 그런 것이죠. 첨가제를 넣어서 써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아마 연간 단위로 막 계속 이렇게 시기를 늘리면서 이 대선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런 E15 이렇게 하면서 15%까지 이런 뭔가를 첨가제를 넣어서 써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가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하고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오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되면서 유가가 올라갈 거로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 가격이 많이 치솟지 않는 것은 거기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유가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을 거다라고 최근에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드라이빙 시즌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의료 AI 관련입니다. 국내 AI 의료기기 허가 기준이 미국의 FDA와 비슷하게 개선될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기존 허가 규제가 간소화되고 가격 상한선 설정을 유예하는 기간도 2배로 늘어나고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설정도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AI 의료기기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된 혁신적인 의료기기 제품의 허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이르면 9월께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막판 조율에 나선다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최근 결정이 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복지부의 행정예고 상세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9월로 계획을 내놓긴 했는데 현재 의료 대란 확산세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의료기기 관련된 허가 기준 완화 추진 소식에 뷰노나 DNA 링크, 엔젠 바이오, 셀바스 헬스케어 등의 일부 의료기기,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약간 움직임이 있었다라고도 평가를 받습니다. 준비한 거 많죠?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준비한 게 많은데 이렇게 잘 쓰이네요.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서 저도 좋습니다. 자, 거의 이제 6시 7분인데요. 한 가지 섹터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을 채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시 네이버 웹툰 굉장히 어떻게 상장이 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현지 시간 27일 종목 코드로는 WBTN으로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나스닥 거래 첫날 공모가보다 9.52% 높은 2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이 이번 상장을 통해서 조달하게 된 자금 규모는 약 4,400억 정도 규모까지 추산이 됩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주가 흐름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한국 회사가 상장하고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 축하할 일입니다. 아무튼 딴 걸 떠나서 어쨌든 국내 기업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조달한 자금으로 인공지능 등의 미래 기술 개발 그리고 양질의 IP 확보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제가 네이버 웹툰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시장에 우리가 만화나 이런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런 시장이 실질적으로 일반 방송, 그다음에 앨범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작은 수준의 미미한 수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서는 이 만화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컨텐츠 시장을 바라보면 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작은 시장이에요. 근데 이 만화나 이런 웹툰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원 소스 멀티 유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화나 웹툰 시장이 결국은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음악 시장 이런 쪽으로 다 확보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게 자회사를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일단은 이제 상장시키면서 자금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IP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익을 구가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잘 구가해서 면밀하게 검색을 해서 이런 분석을 해서 투자를 잘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일주일 정도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아마
좋은 관점에서 아마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관점에서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 주가도 조금은 들썩일 수 있다 보인 거고요. 오늘 아마 네이버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물론 주가는 뭐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약속했던 6시 10분까지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6월까지 반기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쉬시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시간 있으시면 저의 어떤 콘텐츠를 다시 한번 복귀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